매일경제TV를 보면 성공이 보입니다. 오늘도 최현덕의 성공 전략 시작해 보겠습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오늘 시장 또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성공 전략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략 열어보시죠. 네, 금리 인하 데이터는 좋아졌다라고 가지고 와 주셨는데요. 네. 아니 매니저님, 시장에서 금리 인하 한다 하고는 하는데 네. 계속 기대감은 꺾이고 시장도 무너졌었거든요. 네. 진짜 하는 건가요? 정말 이게 참 지치고 있죠. 원래 3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건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거고, 이 9월 금리 인하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네. 분위기에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시장이 좀 빠졌던 건데, 자,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제까지 채권금리가 올라왔던 부분은 이 국채금리를 너무 세게 발행하다 보니까는 금리가 올라왔던 거고 좀 흥미 안 됐던 거죠. 다만 이제 어떤 이 경기 지표가 좀 나쁘게 나오면은 결국 이 데이터는 좀 금리나 데이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네. 어제 미증시가 빠져서 우리 시장도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만 이 금리나 데이터는 좋아졌다는 거죠. 어제 이제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3천 건 증가했는데, 자,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고용이 둔화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고용이 둔화가 되면은 금리나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 어제 미국 그 GDP가요, 1분기 GDP 수정치가 1.3 나왔거든요. 속보치보다 내려온 겁니다. 네. 그럼 GDP 꺾이고 있다는 이야기는 미국의 성장성이 약화된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이렇게 되면서 어제 채권금리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어제 좀 정직하게 경기 지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기업의 실적이 안 좋은 거 아닌가? 아하. 그것 때문에 하락이 나온 건데, 사실 우리는 미국은 좀 틀리잖아요. 네. 근데 어떤 그 경기 지표가 안 좋아졌을 때, 그러니까 채권 금리 내려왔을 때 미국보다는 우리 신흥 시장이 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매수가 좀 활발하게 좀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우리 증시가 미국 시장 때문에 변동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주말을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오후장에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왜냐면 어제까지 50% 밑으로 있던 9월 금리 가능성이 이 두 개의 경기 지표를 확인하고 나서 올라왔거든요. 오늘 밤 PC까지 둔화된다고 한다면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9월 금리 가능성이 50% 초반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또 6월 달에 나올 그 CPI까지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금리나 데이터는 지금부터 아마 서서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채권금리 올랐던 거는 일회성 요인의 어떤 국채금리 때문에 올라왔던 그 국채 발행 때문에 올라왔던 거고, 네. 지금은 경기 데이터가 이제 좀 안 좋아지면서 금리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사실 되게 힘들 때예요. 네. 굉장히 지쳐질 때고, 그렇죠. 지금부터 우리가 좀 조금만 더 잘 버틴다 한다면은 6월 중순부터 꽤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이 금리나 데이터는 좋아지고 있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간밤 연준의 2인자 윌리엄스 총재가 연준의 인플레 2% 목표치가 수정 가능하다라는 발언까지 해주면서 네. 기대감 더해지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성공 전략 함께 열어보시죠. 네. 화장품. 유행이 아닌 문화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아니, 이 지금 주도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화장품이 우리가 이제 이 중국의 유커들이 몰려왔을 때 네. 한참 그때 올라갔잖아요. 그때 올라갔다가 지금 다 꺼져 있다 보니까 지금 또 어떤 단기 테마 아닐까, 잠깐 유행 아닐까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건데, 이 중국이 유행했을 때랑 좀 비교해 본다면은 그때는 중국 하나만 유행했던 거고요. 네. 지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대신해서 지금 미국 중심으로 유럽까지 세계 수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순 유행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문화로 바뀌고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럼 주도주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주도주인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어떤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유행과 문화의 차이는 뭐냐면, 유행은 말 그대로 그냥 유행 타고 지나가면 끝납니다. 네. 근데 문화로 바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부터 이제 어떤 이런 문화가 커진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우리가 그 2016년도에 유커들이 몰려와서 막 화장품 사고 밥솥 사고 이럴 때랑 비교해 본다면, 그 당시에는 케이팝이 그렇게 발달이 안 돼 있었죠. 네. 근데 지금은 케이팝이 너무나 좀 확대가 돼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길거리에서 이제 어떤 우리 케이팝 어떤 춤을 따라하는 그런 외국인도 많고요. 그러니까 BTS나 우리 이제 어떤 걸그룹들 진출이 많이 되면서 이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실제 이제 이 그 수출 데이터가 우리 미국 쪽에서 수출 데이터 확 좋아지고 있고, 중국은 좀 줄고 있고, 미국 제외하고 영미권과 지금 아시아권도 지금 이 수출 데이터 확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국 하나로 유행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매출 늘어나고 있고 수출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무라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 이 K 화장품, 뭐 K 식품, 그러니까 화장품도 식품까지 유행이잖아요. 네. 지금 뭐 불당면부터 어제 보니까 이제 그 외국인들이 홍대 국밥집에 줄 서고 먹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에서 그냥 스프지만은 네. 우리는 국밥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장품, 뭐 식품까지 어떤 문화로 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단기로 볼 것이 아니라 좀 중장기로 좀 메가 트렌드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이쪽은 계속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화장품 섹터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현재 포트에 어떤 종목들 담아가고 있는지 오늘의 리뷰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요. 이 간밤 미증시에서 이 애플은 지켜줬습니다. 네. 저희가 이미 애플 관련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5월 7일 날 BH를 매수했고요. 5월 29일 날 태성을 매수했는데 네. 두 종목이 모두 다 잘 갔어요. BH는 25%, 태성은 27%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애플의 공급 체인의 원투입니다. 네. BH하고 태성인데 제가 먼저 BH를 바닥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쭉 올라오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고 또 올라가고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이 애플의 개발자 회의에서 애플의 AI를 말을 할 텐데 물론 애플의 AI가 얼마나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20억대의 AI가 실린다고 한다면은 결국 온디바이스 AI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도 봐야 되는 거고요. 애플의 공급체인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이폰의 매출이 한정되겠다 한다면은 AI를 붙이는 순간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BH를 봐야 될 것 같고 태성을 좀 보시면 네. BH는 제가 좀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거고 태성은 또 최근에 말씀드렸던 건데 그렇죠. 태성을 제가 이제 그 거의 신고가를 찍고 있고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차트 한번 태성으로 바꿔주시면 이때 말씀드렸던 거죠. 네. 이 당시에도 신고가 매수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건데 이 자리에서 급등하고 있는 거고 오늘도 장중에 또 한번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결국에는 애플이 지금까지는 AI 지각생이었고요. 뭐 정말 빅테크 왕 중의 왕입니다만은 가장 늦었던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정신 차리고 이 AI 쪽으로 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이 개발자 회의에서 팀 쿡이 큰 거 발표하겠다고 또 기대를 하게 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애플의 밸류 체인은 계속 봐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오늘도 좀 이런 어쨌든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만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종목 그런 종목 쪽으로 소개를 좀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우진 엔텍도 보여주기인데요. 네. 벌써 93% 수익 이어가고 있어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도 급등이 나왔던 건데 네. 자, 어제도 그랬죠. 원전은 우리 이제 저 SMR로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게 AI가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전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GPU를 많이 공급한다 하더라도 지금 많은 빅테크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GPU를 많이 확보하는 사람이 가장 빨리 학습할 수 있으니까 1등이 되는 건데 GPU를 많이 학습한다 하더라도 이걸 돌릴 수 있는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 부족 사태가 이거 되는 건데 그 전력 부족할 거는 일단은 지금은 이 SMR로 가장 가까이 가고 있는 거고 대체 불가라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SMR은 2년 만에 줄 수 있고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가 또 따로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계약을 하면서 SMR까지 같이 계약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원전은 뭐 제 생각에는 뭐 계속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우진엔텍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 나왔다고 꼴이 말았는데요. 결국 또 시장이 정상화 된다고 한다면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여주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우리 기술부터 다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네. 원전 쪽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전은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오늘의 공략주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삼성의 대형 M&A가 임박했다. 이삭 엔지니어링 가져와 주셨는데요. 결국 지금은 냉난방 공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냉난방 공조에 있어서 제가 대형주로 LG전자 말씀드렸던 거고 우리가 대형주에선 LG전자를 봐야겠지만은 개별주에선 이삭 엔지니어링이 대형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을 좀 확인해 본다면 지금 요 두 번째 줄을 보시죠. 그렇죠. 66조 냉난방 공조 시장 삼성이 지금 본격 참여하고 있다. 삼성이 미국의 이 냉난방 공조회사인 레녹스와 함께 합작해서 만들어가지고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건데
삼성의 지금 냉난방 공조가 지금 훌륭하다고 합니다만은 네. 유통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통망을 갖고 있는 미국 회사와 같이 합작해서 만들어서 그 유통망을 통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 냉난방 공조 시장이 상당히 큰 거고 삼성이 집중하고 있구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지금 다국적 냉난방 공조 시스템 회사인 존스 컨트롤즈를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걸 인수하게 되면 8조 원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이 하만 다음에 뭘 인수할까라고 계속 촉각을 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삼성이 냉난방 공조 시스템 그 합작 법인에 이어서 인수까지 한다고 한다면은 관련 기업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바로 이 삼성이 이제 이 냉난방 공조에 힘을 들이고 있을 때 삼성 엔지니어링과 이 냉난방 공조 컨트롤 독점 계약을 한 게 이삭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초에 이 독점 계약을 해놔가지고 내년 초까지는 독점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이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한다고 한다면은 이 컨트롤 물량을 다 이삭 엔지니어에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66조 시장에 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한번 급등 나온 다음에 이틀 대 조정이기 때문에 이 조정 시 매수 관점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삭 엔지니어링 조정 시 매수 관점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바닥에서 이 역대급 매수세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독점 기간 등이 알려지면서 상한가 갔던 거고요. 이제 LG전자하고 삼성이 미국 진출하게 되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던 건데 이 냉난방 공조 시장은 이것도 하나의 테마가 아니라 결국 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이 엔비디아 차세대 반도체 블랙에를 지금 이제 현재 이 H백에서 이 B백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고요. 여길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다 이 많은 GPU를 좀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무조건 이제 액심 냉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냉난방 공조 시장이 A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냉난방 공조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2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손절가는 15,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이삭 엔지니어링까지 공개됐으니까요. 오늘 장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공략주도 지금 바로 공개해 보시죠. 네. 한중 전고체 배터리 개발 박차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가지고 와주셨는데 네. 매니저님 네.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급등하는 건 알겠는데 네. 사실 주주분들이 노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2차 전지 섹터 들어갈 섹터가 더 많지 않나? 다른 섹터가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전망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는 굳이 지금 자리에서 2차 전지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싼데요.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꿈의 배터리를 불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해질을 고체로 만들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없고 충전도 빨리 되고 충전 거리가 또 몇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꿈의 배터리를 불렸던 건데 이게 지금 상용화가 앞당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6년이면은 네. 바로 내후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면 사실 꿈의 배터리 같은 거는 원래는 우리가 한 2, 3년 전만 본다 하더라도 2030년 정도 막 상용화했던 건데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좀 급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고체 배터리는 우리하고 일본이 가장 앞서 있던 건데 중국이 갑자기 이제 중국의 CATL이 우리도 전고체 배터리 개발할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CATL 같은 경우가 이제 2027년부터 개발한다고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빨라질 것 같고 우리 같은 경우는 LG 엔솔이 26년도에 이제 상용화시킨다고 하는 거고 삼성 SDI가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어떤 2차 전지의 주가를 돌려 세울 수 있는 포인트가 이 전고체 배터리 될 것 같아요. 네. 가장 또 앞서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쵸. 그런 관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고체 배터리에 있어서 이제 이 원래 이수학 내에 전고체 전지 사업을 분할한 기업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거고 네. 이쪽에 사업이 집중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소재 시제품을 공급한 건데 이 시제품 공급이요. 실제 테스트 규모를 넘어서 이 파일럿 테스트 가능한 그런 수준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에코 BM으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 SDI가 지금 그 파일럿 라인 만들어가고 가장 빠르게 다가가고 있는 건데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상용화시키겠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지금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차트 보면서 지금은 많이 좀 주가가 조정받은 모습이 네. 있는데 지금이 좀 가장 적기라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고체 배터리다 보니까는 네. 우리가 2차 전지를 대표하는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그룹주 보시면 이렇게 빠져가지고요. 아. 저 땅 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상용화가 얼마 안 남아 있다 보니까 좀 덜 빠진 그러네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반등이 좀 빠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정도는 좀 접근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만 3천 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지금 들어가기 굉장히 적기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공개해 주셨으니까요. 꼭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 이후에 계속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네. 분들 몇 시에 어디서 참여할 수 있을까요? 4시부터 우리 방송이 있는데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 주부터는 이 종목들도 괜찮아질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종목으로 선택과 집중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걸 잘 해놓으신 분들은 오히려 다음 주 6월 달부터는 꽤 괜찮은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어떤 섹터와 종목을 또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4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많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도 최현정 매니저와 함께 성공 전략 분석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